안녕하세요. 초록재칼페입니다. 오늘은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 와칭 요술. 상보성 원리로 인생이 갈린다. 인생을 가르는 건 단순한 시각 차이. 22여 년 전 앞집과 뒷집에 두 아기 엄마가 살고 있었다. 집 근처를 산책하다 보면 그들의 말소리가 흘러나오곤 했다. 그런데 앞집 사는 엄마의 말투는 늘 긍정적이었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반면 뒷집 엄마는 늘 부정적이었다.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다. 뒷집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안 돼. 아직 숙제도 안 했잖아. 똑같은 내용의 말을 앞집 엄마는 긍정적으로 돌려 표현했다.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그럼 숙제하고 가면 되지. 다음날 우연히 또 대화를 엿듣게 됐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다. 뒷집 엄마는 여느 때처럼 안 돼 라는 말로 대답했다.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안 돼. 5분쯤 있다가 점심 먹어야 해. 앞집 엄마는 어떻게 말하는지 귀를 바짝 기울여 보았다.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그럼 물론이지. 5분 뒤 점심 먹고 실컷 놀아라. 22여 년이 지난 후 두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지 두 청년 모두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됐고 각기 병원도 개업했다. 궁금증이 들어 슬그머니 병원에 들러 환자와의 대화를 엿들어 보았다. 때마침 시한부 생명의 말기 암 환자와의 대화 중이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뒷집 청년은 말투 역시 부정적이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잘해야 6개월밖에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몹시 낙담한 환자가 한숨을 푹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앞집 청년의 병원에 달려가 보았다. 그도 역시 말기 암 환자와의 대화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영 달랐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잘하면 6개월간 가족과 행복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환자는 황금같이 귀중한 마지막 순간들을 잘 쓰겠노라며 의사에게 연신 허리를 굽혔다. 그로부터 얼마 후 뒷집 청년이 운영하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 환자들이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앞집 청년의 병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자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자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늘 듣는 얘기다.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인생을 결정짓는 신기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 아래 사진을 보라.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가? 불쌍하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양팔이 없으니 뭘 하며 살아갈까? 아마 이런 연민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 연민을 심어주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가르쳤다. 양팔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단다. 매일 네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렴. 할 수 없는 건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걸 찾는 데서 기쁨을 얻도록 유도했다. 아이는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며 자라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기에 넘쳤다.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갔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며 성장했다.
손 대신 발로 콘택트 렌즈를 끼고 휴대전화 문자도 보낸다. 피아노 연주도 문제없고 태권도 검은 띠를 딴 유단자이기도 하다. 마침내 정식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땄을 때 사람들의 입은 딱 벌어졌다. 요즘엔 스쿠버 다이빙과 서핑을 배우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양팔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죠. 제시카 칵스의 이야기다. 양팔을 잃으면 대개 절망에 빠진다. 하지만 양팔이 있으면서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자포자기에 빠져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할 수 있는 걸 바라보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헬싱키 대학의 심리학자 에로넨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한 컷의 만화를 보여주었다. 캐롤이라는 이름의 한 평범한 여성이 TV를 시청하는 모습이 담긴 지극히 평범한 만화였다. 만화엔 캐롤은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요 라는 캡션이 쓰여 있었다. 그런 다음 잠시 후 캐롤이 숙제를 해서 교수에게 제출하는 모습이 담긴 다른 만화 한 컷을 또 보여주었다. 교수로부터 숙제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고 덧붙여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캐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학생들은 캐롤이 숙제를 위해 즐겨보던 TV를 끌 줄 아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여성일 거라고 대답했다. 아마 어려운 숙제도 꽤 잘 해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캐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캐롤이 TV만 보는 게으른 여성이며 숙제도 쉬운 것만 골라 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아무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지극히 중립적인 만화 두 컷을 보고 어떤 학생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냈고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놀라울 일이 없다.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니까. 놀라운 일은 훨씬 후에 일어났다. 에로넨 교수는 5년 후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추적해 보았다. 그런데 캐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취직을 못해 백수건달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제대로 풀리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돈벌이도 이성관계도 시원치 않았다. 그럼 캐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하나같이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좋은 대우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보란듯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똑같은 만화를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불행한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신기하지 않은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 쪽의 그림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아가씨로 보이기도 하고 노파로 보이기도 한다. 이 흔한 그림 속에도 우주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림을 아가씨로 보는 순간 노파는 의식에서 사라진다. 그렇다고 노파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다. 잠재하고 있다가 노파로 바라보는 순간 표면으로 나타난다. 대신 이번엔 아가씨가 의식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한쪽만 보인다고 해서 그 한쪽이 전부는 아니다. 전체를 이루는 두 쪽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를 상보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뇌파도 TV 전파처럼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 가지 것을 두 가지로 동시에 바라보지 못한다. TV가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내보내지 못하는 원리와 똑같다. KBS를 틀면
MBC가 안 나오고 MBC를 틀면 KBS가 안 나온다. 내가 입사시험에 10번 떨어졌다 치자. 제길 또 실패야? 난 왜 늘 이 모양이지? 나는 즉각 이런 부정적 감정에 빠져든다. 나는 그게 시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상황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철저한 중립이다. 이번 실패에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돌려 생각하면 부정적 감정도 사라진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습성이 있다. 실패는 더 배우라는 우주의 신호다. 모든 실패에는 어김없이 교훈이 들어있다. 교훈을 잘 배우면 실패 수업은 곧 끝나지만 교훈을 못 배우면 실패 수업은 자꾸만 되풀이 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루보미르스키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녀는 제 인생은 너무나 행복해요 라거나 정반대로 제 인생은 너무나 불행해요 라고 시각이 분명한 학생들만 골라 조사해 보았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미국의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과 일종의 안전판으로 무명의 한 지방대학에 동시에 지원서를 냈다고 치자. 결과를 보니 프린스턴 대학에는 떨어지고 지방대학에는 붙었다. 이럴 경우 평소 불행하다는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난 역시 프린스턴 대학 수준은 안 돼. 수준 낮은 무명대학에나 가는 수밖에 없어. 쉽게 말해 불행한 학생들은 가장 어두운 면에만 초점을 맞췄다.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다니게 될 학교를 전보다 오히려 더 낮게 평가했다. 그럼 평소 행복하다는 학생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프린스턴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때? 지방대학도 알고 보니 재미난 점이 너무 많은 걸. 집에서 다니기도 가깝고 오히려 잘 됐어. 그들은 불행한 학생들과는 정반대로 가장 밝은 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갈까? 루보미르스키 교수는 한 번 더 실험해 보았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식을 고르도록 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각기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바나나 파이 순으로 좋아하는 후식을 골랐다고 가정해보자. 교수는 두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치즈케이크 대신 일부러 선호도가 가장 낮은 바나나 파이를 줘봤다. 행복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갈까? 루보미르스키 교수는 한 번 더 실험해 보았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식을 고르도록 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각기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바나나 파이 순으로 좋아하는 후식을 골랐다고 가정해보자. 교수는 두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치즈케이크 대신 일부러 선호도가 가장 낮은 바나나 파이를 줘봤다.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다. 불행한 사람은 바나나 파이를 받자마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어휴, 맛이 형편없군. 오늘 후식들은 다 이 모양이겠지? 그는 바나나 파이뿐 아니라 자신이 선호했던 치즈케이크를 포함한 후식 전체를 전보다 형편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의 반응은 완전 딴판이었다. 바나나 파이도 뜻밖의 맛있네. 오히려 잘 됐어. 자신이 가장 낮게 평가했던 후식이었지만 일단 그걸 먹게 되자 거기에 숨겨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 즐겼던 것이다. 교수는 행복과 불행은 이처럼 환경이나 운 혹은 머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인으로 초항받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밝은 면에만 초점을 맞춰 놓았던 사람들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링컨은 40대 후반까지
무려 8번이나 선거에 낙선했고 사업이나 해볼까 시도했지만 2번 모두 실패했다. 발명왕 에디슨은 평생 1093가지나 되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지만 그걸 위해 수십만 차례나 실패했다. 특히 축전지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무려 5만 번의 실패를 극복해야 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자서전에서 고등학교 농구팀에 지원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종일 울었다고 수레하고 있다. 저는 선수 생활 중 9,000번이나 넘는 슛에 실패했고 300차례의 경기에서 졌습니다. 제 손에 동점골을 깨라는 기회가 주어진 게 26차례나 됐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평생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슛을 잘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톨스토이가 죽은 뒤 그의 방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방 안에 빼곡하게 쌓여있는 실패작들을 보고 놀랐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세익스피어도 평생 154편의 시를 썼는데 성공한 몇 편만 빼고는 형편없는 졸작이었다. 또 다윈은 진화론 말고 평생 119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프로이트는 650편이나 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음악 신동의 대명사인 모차르트도 평생 무려 600편이나 되는 곡들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작품성이 형편없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심혈을 쏟아 만들어낸 작품들의 99% 이상이 졸작으로 사장되고 겨우 나머지 1% 정도만이 인정받아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 것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둠 속에 숨겨진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춰놓고 몰입했다. 그러다 보면 밝은 면이 점점 커져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된다.